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단 하루도 잃지 않는 투자자, 인스타그램을 하는 주식 투자자라면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했던 이슬비 씨 사건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 이슬비 씨가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굉장히 과거부터 이런 사기 인각이 있어 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이슬비 씨 근황 어떻게 됐나요? 라고 알려달라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보통은 근데 사건이 일어나면 마치 게임 퀘스트처럼 금방금방 무언가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도 많지만 법적 처리 절차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근황이란 게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전달해 줄 만한 무언가가 나오려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2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근황을 전달해 드렸던 불협화음의 경우도 거의 1년 뒤에 어떻게 변했나를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발생해서 이슬비 씨 근황을 조금 더 재빠르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슬비 씨가 2차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입히고 있다. 사실은 워낙 여러 차례 피해를 입혀서 이게 정확하게 2차 피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롭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해서 그 피해자 대표께서 세상에 좀 알려달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전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슬비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잃지 않는 투자자라고 유명했지만 알고 보니까 지난 1년에 손익이 마이너스 17억 원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그동안 올려왔던 결과가 많은 부분 포토샵이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을 해왔다라는 거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이슬비 씨가 최근 지인들에게 자신이 돈을 맡아서 굴려줄 테니까 돈을 맡기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슬비 씨가 최근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그 제안을 요약을 하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실상 돈을 갚기는 어려워졌고, 자신에게 돈을 맡기거나 내가 리딩을 해서 그 수익을 내서 빚을 갚아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잠시 그런 통화 녹음 들어보시죠.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거든요. 예수금 4천이면 1, 200 정도는 나와요. 보수적으로 해도. 내가 오빠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리딩을 할게. 오빠 맨 처음에 내가 리딩했던 것처럼 있죠.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팔고 하는 거. 그거 해도 예수금 4천만 원 있대요. 나 까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4천이면은 하루에 내가 사고 팔고 요거 짧게만 끊고 보수적으로 해도 1, 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그냥 오빠 이제 바로바로 오빠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잖아. 내가 변제하는 게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내가 그 말 했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내가 이렇게 리딩을 지시를 하면 그때 누구 한 명이 제대로 수익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그때 다른 사람들도 추가로 돈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손실을 본 사람 중에 이런 제안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충격인데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또 맡길 수가 있어? 이미 피해자들을 사실상 농락하는 수준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다시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또 있었습니다. 이슬비 씨가 자신이 돈을 갚을 방법은 내 능력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 내 이 투자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에 현혹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피해자 대표 말에 따르면 어떤 분은 1억 8천만 원을 맡겨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손실인지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부를 날렸는지 혹은 반을 날렸는지 그런 피해액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슬비 씨는 자신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피해자들 돈을 무시하고 나만 살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내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지 지금 이러고 있겠냐, 내가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겠냐, 이런 건데요. 잠시 또 통화 녹음 들어보시죠. 내가 그랬잖아요. 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고. 아니,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시던가 말던가 상관없고, 피해자한테 일부라도 내가 100원이라도 송금을 해가지고 변제를 내가 분명히 하라 그랬죠. 나 진짜 나 변호사도 아직 못 썼어요. 당연하잖아요. 나 변호사도 아직 못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제를 해요, 아직은. 이 오빠 거 먼저 다 해야 되잖아요. 나 이제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벌 받고 배째라가 아니고 내가 진짜 갚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슬비 씨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포토샵으로 기록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농락할 때부터 더 이상 진위 여부, 그 능력의 여부를 논하기 불가능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문 표절, 논문 데이터 조작을 한 사람에게 연구자 능력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죠. 분식회계 등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실은 경영 능력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개소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작을 한 사람이면 그냥 그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게 순리죠. 그런데 그런 조작을 했고 사람들을 농락했던 이슬비 씨에게 돈을 맡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슬비 씨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나쁘지 않은 선택지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만약 벌었을 때는 그때는 일단 벌었으니까 내 빚에서 탕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날 믿어주니까 시간을 좀 더 벌 수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은 가장 최고의 베스트 상황이죠. 그리고 나쁜 상황인 잃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이 이상 나빠질 수가 있나요? 이 이상 나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리딩을 맡겼는데 또 손실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쌩까고 다른 사람들, 그래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다른 투자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최악이니까 지금 현재도 두 개의 상황 모두 자신에게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분들에게는 잃을 리스크는 훨씬 큰데 얻을 건 훨씬 적어서 절대 베팅하면 안 되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분들이 절박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곳, 그러니까 이슬비 씨에게 투자를 권유로 받거나 투자를 직접 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비 씨의 또 다른 근황은 지금까지의 사기 행각에 대한 경찰 수사겠죠. 피해자들 말에 따르면 이슬비 씨는 경찰 조사에 현재 오늘 7월 24일 두 번째 불출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불출석이 계속되면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슬비 씨가 과연 세 번째 경찰 조사 소환 일정에는 응할지 그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절대 이슬비 씨에게 돈을 투자를 하겠다거나 이슬비 씨의 리딩을 받고서 투자 행위를 하는 뭐 선물 거래로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 이런 거 절대 듣지 마세요. 정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